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사실 고민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사실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자 좋은 사람이 하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민이 분명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제 직속 회사 상사가 보면 안 되는데 안 볼 겁니다. 그 사람 한국말 잘 못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사실은 되게 고민되는 게 있는데, 이번 주 월화수목금 이제 5일을 보자면, 일단 토요일 5일은 제가 절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만 오피셜하게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제 직속 상사가 보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틀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이틀밖에 일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띵까띵까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매일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인사과에서 저 사람 오늘 출근 도장 찍었다, 퇴근 도장 찍었다, 그거를 검사를 안 합니다.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간 주당 40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한테 그 평범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주당 40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일을 줘요. 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정서를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한국은요, 지하 자원이 없고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도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 등 그 세계의 열강들이 항상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뭐랄까 도전을 해오고 한국에 이제 경쟁을 하고, 뭐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근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맨날 야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한국 직장 다니다가 미국 왔더니, 이 미국의 직장인의 워크로드가 굉장히 낮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제가 했던 일의 주요 업무는 노동집약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대기업에 하청을 하는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인 엔지니어들과 그 다음에 한국 회사의 컨퍼런스 룸 있죠. 거기서 이제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숙제를 줍니다. 우리한테 이거 납품해달라, 이거 납품해달라 하면서 뭐 실험 같은 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거예요. 거의 제가 했던 실험이 거의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설계도를 주고 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테스트를 강도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신뢰 받으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00번 실험해 가지고 평균 값이 얼마였는지를 알려주고, 뭐 요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박사급 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대기업에 일할 때 이런 거를 박사급 과장이 직접 하진 않죠. 하지만 컨퍼런스에서 이제 미국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이제 고졸이나 전문대 정도 나온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야근하면서 막 3000번 실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실험 조건은 제가 주는 겁니다. 실험 조건은 제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0번 실험하면은 또 그 보고서를 써야 돼요. 데이터 3000개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이드에서 보면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구두로 지시하는 거예요. 설계도 주고, 이거 만들어서 요러요러한 실험 3000번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기업 다닐 때 그 미국 대기업 그 엔지니어들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주댕이로 맨날 말 한마디 해가지고 3,000번 실험하라고 시키고 막 4,000번 5,000번 하라고 시키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기업에 있는 정직원들이 한국 대기업 정직원보다 연봉은 막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화낼 게 아니라 미국 대기업이 왜 일을 거의 안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지, 그거는 특허 중심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허 아이디어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에 회사에서 준 일들은 주당 40시간 하는 분량의 일인데, 미국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육체 노동이 없어요. 육체 노동이 없습니다. 좀 막말로 얘기하면은 잔머리 굴리는 게 미국 엔지니어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잔머리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얍삽한 인간이었어요. 얍삽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그 애들이랑 이제 피구 시합을 했는데, 제가 선수로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피구 시합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공을 던지거나 공을 받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힘들여서 공을 던지고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친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열심히 공 주고받고 막 세게 던지고 세게 받고 막 하면서 그걸 구경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구멍이 나타나요. 공을 잘 못 받고 이렇게 항상 걔 때문에 지는 그게 딱 관찰이 되면은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움직여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집중 공격해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얍삽하죠. 근데 약간 이렇게 항상 잔머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때는 이번에는 축구를 또 중학교 때 축구를 좀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장을 막 누비면서 다니지 않아요. 골이 이렇게 올 것 같은 그런 포지션에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잘 서 있다가 나한테 골이 오면은 골을 넣는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구를 좀 하게 되는데,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농구할 때 제 포지션이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골대 앞에 그냥 딱 서 있어요. 골대 앞에 딱 서 있다가 누가 골을 넣은 게 이렇게 못 들어가면은 그거를 그냥 얍삽하게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슛을 해가지고 내 골로 가져가는, 거의 그런 스타일로 스포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력을 안 하고 남이 쏜 슛을 리바운드해서 내가 골 넣는, 거의 그런 인간이었어요. 아주 얍삽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번쩍이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중해가지고 한두 시간 일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인재죠. 미국 굉장히 원하는 인재입니다. 미국은 막 성실하게 맨날 실험실 앞에 앉아가지고 실험 3,000번 하고 4,000번 하고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미국이 노동집약적으로 가고 미국이 힘들어진다라고 미국의 리더들은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신박하게 아이디어로만 일하고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원하는 인재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요새는 미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일을 이틀밖에 안 했어요. 그 이틀도 제가 일한 날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를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놀아요. 뭐 TV 보거나 밖에 산책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뭐 아니면 커피숍 가서 뭐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업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심심해서 막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막 구경하다 보면은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거를 집중해서 요약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 딱 보고를 하면은 회사에서 이거 신박하다, 이거 신박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요새는 내가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미국화돼서 요새는 잠깐 나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뭔가 내가 굉장히 게으른 인간이 된 것 같은 약간 걱정도 들고, 사실 한국에서 제가 살 때는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내가 성실한 인간이 아니고 게으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피크 타임 걸리면은 차도 엄청 막히고, 막 지하철 타면 완전히 서울 지하철은 완전 짜부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압력 있잖아요. 그 인파 피하려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오는 시간 피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출근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죠. 압박이 있고, 뭐 야근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었는데, 미국 온 뒤로 미국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이번 주에 이틀밖에 일을 안 했다니까요. 그것도 이틀도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신박한 아이디어로만 이렇게 승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막 이렇게 성실하게 막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뭘 막 만들고 뭘 막 업무를 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보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게으른 인간이 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요새는 사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요즘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TV 보지 않기, 쓸데없이 막 그 개인 방송, 특히 짧은 영상 보지 않기, 스마트폰질 같은 거 많이 하지 않기, 막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너무 게을러지고 이렇게 침대에 띵글띵글 누워가지고 막 개인 방송 보고 막 짧은 영상 보고 막 그런 인간이 돼버릴까봐 요새는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살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내 시간 많고 자유롭고 널널하고 이건 좋은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하는 비즈니스가 회사에서 막 노가다로 하는 일들을 전부 다 해외 하청, 특히 아시아 하청 줘버리고, 미국 내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만 일하도록 해놓으니까 이 신박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뱅크면은 몸이 되게 편한 그런 직종이 이제 미국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한국에서는 맨날 노가다 했었거든요. 맨날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뭐 어디 하청받은 거 맨날 이렇게 납기일 지켜야 되니까, 공장 24시간 막 돌려야 되니까 막 공장 불량 나면 마음 조마조마하고 막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는데, 여기서는 특허 내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혹사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오는 거는 게으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돈은 많이 주는데 하는 일은 없고, 신박한 아이디어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주 얍삽하게 특허 내가지고 돈 버는 게 이제 미국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뼈대기 때문에 요새는 좀 제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를 좀 성실하게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일하기 싫은 날이라도 아침에 그래도 9시에는 일어나자, 아침 9시에는 일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어도 그냥 동네 커피숍에라도 가서 노트북이라도 켜고 앉아가지고 뭐 부업으로 할 거 없나,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개인 방송 영상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뭐라도 좀 일을 해보자. 너무 게을러져가는 이제 내 자신이 요새는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가 되게 풍요하고 풍족하고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잔머리가 얍삽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미국 오면은 굉장히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저를 괴롭혔던 꼰대들이 참 고마워요. 왜냐면 한국 회사 다니면 가만히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꼰대질 막 하잖아요. 괜히 막 창고 정리시키고 놀고 있으면 이게 꼰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게을러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질하고 막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꼰대 문화가 아닙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채찍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꼰대가 돼서 내 자신을 한테 꼰대질을 해야 돼요. 아, 너무 너 지금 게으른 거 아니야? 근데 아침 9시에는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이렇게 뜨도록 누워가지고 맨날 뭐 폰질하고 있고 짧은 영상 보면 안 돼, 너. 이렇게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폰을 하나 산 거예요. 싸구려 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앱 다 지워버리고 깡통폰으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이 무한히 주어진 자유 속에서 늦잠 꾸러기가 되고 침대맡에 누워가지고 맨날 폰질이라 하는 인간이 되니까 내 자신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에게 막 지배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배했으면 지배했지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막 일하라고 막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게을러질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요새는 건전한 생활 습관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리 귀찮아도 뭐 성경책 뭐 한 챕터 일주일에는 꼭 하나씩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나랑 약속을 하고, 뭐 짧은 영상 보지 않기 나랑 약속을 하고 막 이렇게 저를 채찍질 하고 있어요. 아침 9시 전에는 꼭 일어나기,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지만 이게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백인 친구가 생겼던 게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한 백인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미국인이었는데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한 영어 원어민 학원의 강사로 취업이 돼가지고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갑자기 미국 백인이.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풍요롭고 자유가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 하지만 미국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인간은 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악해지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은 그 무한한 자유 속에서 정말 나태해지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하고 악해질 수 있다. 그게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제 백인 친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듣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미국에서 한참 살아보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자유가 주어진 국가 속에서, 이 국가의 문화 속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꼰대가 없으면 인간 어떻게 되냐면 진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진짜 사람이 망가져요. 미국은 무한한 자유가 있거든요.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웬만한 주에서는 대마초 다 공짜잖아요. 아니 공짜 다 그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대마초도 살 수 있고, 대마초 보는 거 그 피는 거에 대해서 딱히 미국 사람들은 남의 삶에 관심이 없어. 옆집 사람이 대마초를 피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뭔가 한번 잘못되면은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 컬처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의 나라기 때문에 또 한번 성적으로 타락하면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막 뭐 남의 연애사에 뭐 그게 불륜이든 뭐 동성애든 뭐 이상한 그 변태적인 관계든 남의 이렇게 사적인 그런 성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도덕이 무너진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굉장히 보수적인 윤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 아닌 사람 중에서도 탐욕적인 정신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가족을 지키면서 아주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성경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미국에서는 정신줄 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정신줄 놓기 진짜 쉬운 게 미국입니다. 왜냐면 누가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 게을러지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술 마시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 맨날 담배 피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성적으로 타락하겠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진짜 필요한 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게을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을러지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저도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어요. 한국이랑 되게 다르죠? 한국은 너무 바쁘잖아요. 한국에서 쉴 틈이 어딨어요. 내 몸 하나 쉴 틈 없고 맨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뭐 학교에서 맨날 할 거 되게 많고, 회사에서 할 거 되게 많고, 야근 진짜 많고, 4시간 진짜 없고 그러잖아. 미국은 거꾸로예요. 자유가 너무 많고 4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계속 게을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면은 되게 게을러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과 저는 이제 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